이번에 좀 설명해 드릴 거는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인데, 제가 또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그냥 쓰는 방법으로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니까 확실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죠. 대부분 다 잘 하시니까 괜찮은데 요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계약서 써본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계약서 작성하는 것 중에서 뭐 사실 전부 다 내용을 얘기해 드리면 좋긴 한데 이게 하나하나 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이 부분, 주소하는 부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서, 전세계약서 제가 들고 왔어요. 일부러 이 전세계약서를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세계약서를 들고 온 게 매매계약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빼면 되니까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다가구 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건물과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건물에 들어갑니다. 자,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재지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번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요걸 왜 넣냐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이 그 번호까지 있는 게 있어요. 그 건물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요거까지 쓰셔야 돼요. 자, 다가구 주택은 건물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쓰시면 되고요. 요 뒤에 호실은 기본적으로는 안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조회가 이 번지수까지 해서 나옵니다. 자, 이거 주소는 어떻게 쓰는지 보면요,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이 건축물 대장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으로 쓰면 되는데, 보통은 등기부 등본으로 써도 되는 게 내용이 동일해요. 똑같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으로 쓴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용이 틀리다, 자, 내용이 틀리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수정해달라고 구청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안 하고 일단 건축물 대장으로 이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요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는 지목은 되겠죠. 당연히 거의 되고, 면적은 이 토지의 면적을 적습니다. 땅의 면적을 적고요. 자, 건물 구조는 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면적을 쓰는데 여기에는 연면적을 쓰는 겁니다. 연면적. 이 건물이 있다 그러면 땅이 이만큼 있다 라고 하면은 건물이 이만큼 들어서겠죠. 근데 여기가 100평짜리 땅에 막 한 40평 정도에 지었다. 근데 이게 3층이야. 그러면은 연면적은 120평이 되겠죠. 더 크죠, 땅보다. 예,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임대할 부분인데 요렇게 102호 전체라고 적어주시고요. 위치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관 우측 첫 번째 문인데 뭐 계단 옆에, 계단을 올라갔을 때 오른쪽 문이라고 첫 번째 문의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왜냐면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주소지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임대할 부분이 어딘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별로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지를 적을 때 여기다가 소재지까지만 딱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우리 전문성이 좀 더 빛을 발하죠.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볼게요. 자,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아파트랑 똑같아요.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를 적으실 때도 이렇게 적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 글씨 잘 쓴다. 마우스로 쓰는데도 이 정도 글씨를 씁니다. 연필로는 이 정도 못 써요, 제가. 자,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은 이 소재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번지 햇살빌 제1동에 제101호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여기까지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할 부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는 그냥 전체라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은 101호 전체라 적으셔도 됩니다. 101호 전체라도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되고, 여기서 다른 것들은 뭐 별거 없을 거예요. 토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면적 적어주시면 되는데, 헷갈리는 게 좀 요거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대지권 종류, 요거 소유권으로 적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등기할 건물에, 등기된 건물의 집주인이랑 지금 요거 하시는 분들이랑 대지 사용하는 사람이랑 같았을 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간혹 지상권이라든지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다 소유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지권 비율이니까 비율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전용 공간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적어주시면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사실 다가구랑 다세대를 제가 기본적으로 들었는데 다른 주택들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지기 때문에 상가 건물도 똑같고, 상가 건물이랑
그 일반 건물들은 다가구 주택이랑 똑같이 적으시면 되고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전부 다 다세대랑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소재지에 대한 부분들 잘못 적으시는 게 있는데 간혹가다 여기다가 번지수만 적고 다세대 주택인데 여기다가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동사무소에서 전입을 시킬 때 이렇게 전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책임이 되는 거고 중개사고가 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을 적으실 때 오히려 더 하셔야 되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알아야지 좀 멋있어 보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계약을 합니다. 안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거 가지고 가서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이거 없는데 일동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몰라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있으면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